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부터 몇 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70여 명이 전현직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들도 출마의 가세에서 이전 정부의 7배 수준이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은 수도권과 호남에 출마한다고 그럽니다.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당선될 경우에 청와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해보고 경찰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신규 임용이 된 순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이 생겨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해당 순경은 곧바로 직위 해제는 됐지만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집권 4년 차인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안을 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휴대하기 좋은 우산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요, 오전 시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호남 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 등 해안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내려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전북 내륙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먼지가 다시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오후에 해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에서는 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강원 영서, 대구 경북은 밤부터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보여서요.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은 초대 손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정말 마음씨 좋고 코스염, 그다음에 선글라스, 그리고 기부계의 큰 손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가수 28년 차 여러분 박상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역시 선글라스 이럴 수 없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빼꼼 이렇게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아침 프로가 또 재영 씨도 제가 네. 친하잖아요. 네. 네, 반갑기도 하고. 아니 제 결혼식에 축가 불러주시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덕분에 인연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이고요. 뭐냐면 그때 기억나는 게 네. 숨어 있었어요. 맞아. 제가 축가라는 걸 재영 저도 씨가 몰랐어요. 저도. 0.1%도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숨어 있다가 주례사 끝나고 네. 축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네. 그때 당황했던 모습이 어. 있죠.
아니 김현욱 아나운서가 몰래 모시고 왔어요. 그랬어요. 그런 인연이 또 있으셨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먼저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는데 이때는 선글라스 살짝 빼고 인사해 주실 수 잘 있나요? 모르시서 네,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 나사로 박혀 있는 거예요. 아, 박혀 고정된 거였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그래서 마음대로 못 벗습니다. 나사가 본인한테는 없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인사만 그냥 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네. 아니 오늘도 저 아침 일찍 나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했더니 부산 공연 마치고 바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요즘도 바삐 다니시죠? 네,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지만 네. 스케줄의 거의 반 정도가 약간 을이 관계된. 그러게. 김보성 네. 씨가 뭐 다 해먹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박상민 선배님 만나면 꼭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뭐 나사를 그다 넣었다 했는데 네. 앞으로도 평생 이 선글라스를 끼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에요. 노래할 때나 네. 이렇게 좀 뭐 어색한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무조건 쓰게 되고요. 노래할 때는 거의 100% 쓰게 되는데 시선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흐린 날이나 밤 공연에도 쓰시죠?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네. 선글라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어. 야간에는 또 야간용 안경이 좀 흐린 거 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소문에 의해서는 눈물이 좀 많아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눈물은 진짜 너무 많아서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감동적인 걸 보면 눈물 흘리는 건 당연하고 예. 저는 뭐 아이들 퀴즈 프로나 예. 그래서 막 퀴즈 맞추면 울어요. 그게 너무 감동받아서. 좋아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막 그런 가끔가다 보여주잖아요. 네, 감동. 그런 거 보면 막 엄청 울어요 혼자. 갱년기가 일찍. 아니 어릴 때부터 그래, 어릴 때부터. 아니, 이렇게 기업 영상 아이들 보고 울고 그러면 그냥 TV를 틀면 이게 우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 기업을 막 찾아가서 막 무료로 노래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노래하다가도 막 감동해서 울 것도 같은데. 그런 적 여러 번 그죠?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래요? 막 사람들 반응 보면 막 반응이 뜨거워지면 눈물 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관객과 나하고 정말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럴 때 막 찌릿찌릿하면서 그래요? 네.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 흘리는 게 또 쑥스러워가지고 네. 또 살짝 돌려서 사실 박상민 씨 노래는요 본인이 울 수도 네, 있지만 네. 관객들도 심금이 울려서 그렇죠, 같이 그렇죠. 함께 우는 노래들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짝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대신에 네네. 아침부터 너무 울면 조금 그러니까 강도 약한 걸로. 아니 저는 그거 요즘에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네. 중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오. 근데 그거 좋던데. 그거 듣고 싶으세요? 네, 괜찮겠어요.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원합니다. 네, 눈물 많이 듣고 나는 건 싶어요. 아니죠? 그럼 제가 라이브로. 알겠어요. 라이브로. 그러면 중년 청해 듣겠습니다. 중년이에요. 네. 어떤 일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일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5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yeah.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은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담은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일어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꿈도 많았던 지난 날 그 시절로. 여러분 파이팅! 야.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게 노랫말이 와닿잖아요. 비 오는 이 수요일 아침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아직 중년 안 되셨잖아요. 중년은 안 됐는데 노래가 너무나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가사도 네. 좋죠. 나로 살아보자. 이 노래 녹음해놓고 나서 네. 차에서 그 새벽에 이제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청 울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이 가사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예. 아 나도 이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때가 묻었을까? 막 이런저런 그런 웃기죠. 네, 박상민 선생님께서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자선 공연이나 재능 기부가 전체 활동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좋은 일도 좀 돈도 좀 벌면서 좀 일도 좀 많이 하면서 하고 싶을 텐데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 제가 볼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치사한 거를 못 견디겠어요. 앞뒤 재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제 자신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해놓고 나서 이제 그냥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말릴 때가 많아요. 아니 회사 입장에서도 말릴 때가 많지만 아내 입장에서도 그죠. 이 사람이 공연은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와이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괜찮은 여자예요. 어. 그 저한테
이런 데 가보라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아, 먼저. 정말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좀 물품 좀 내놔라.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네. 보여줘라. 솔선수범. 네네네. 지금 따님이 예, 딸 둘이. 아유 그러면은 그 따님들도 그렇게 아빠 품성을 닮았겠네. 아, 큰 딸이 특히 닮아가지고 지금 네. 엄마한테 좀 혼납니다. 아니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네. 뭐 재능 기부, 뭐 많은 거 수익금도 많이 네네. 놓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종류별로 있는 선글라스까지 기부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안아주세요라는 캠페인에 제가 1호로 이제 했는데 네. 캄보디아에 그 아이들이나 눈이 안 좋은 분한테 네. 그냥 우리가 안 쓰는 안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 보면은 한 4-5개씩 있을 많이 거예요. 있죠. 있죠. 버리긴 뭐 하고 저런 저 거구나. 종류가 예. 많은데 저걸 다 이제 기부로. 저걸 이제 3개만 달라고 했는데 네. 또 3개만 주기가 또 너무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다 좋은 안경입니다. 사실. 아니 그럼 박상민 씨는 저 선글라스가 몇 개 있어요 집에? 와,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아온 거예요. 네. 2,000개 정도 있는데 2,000개요? 2,000개? 2,000개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차에만 한 5, 60개 있어요. 아니 어디 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사고 싶은가 봐요. 예. 이 얘기도 재미난 얘기인데 현찰 100만 원 네. 선글라스 이렇게 쓰면 어떤 가지를 그러면 전 선글라스. 그래요? 오. 아, 왜 그렇게 선글라스가 좋아요? 그냥 몸의 일부라. 네. 처음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아내 바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 비용을 5만 원권을 바꿔가지고 드린다고. 아, 그래요? 근데 왜 현찰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체 굉장히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러게.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체로 받는 것보다 직접 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받는 맛이 있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5만 원권을 찾아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2, 300이든 뭐 어떨 때는 뭐 300만 원, 예, 예. 많을 때는 500만 원 오. 저 찾아가지고 허리 춤에 딱 이렇게 꽂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오늘 일하고 왔는데 허리 삐끗했다고. 그럼 왜 그래? 어디 파스 붙여줘? 그래. 허리 딱 만져보면 5만 원짜리 딱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그냥 좋으시겠어요. 가는 거예요. 야, 그거 괜찮다. 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으시네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이고, 여기다 허리야. 딱 꽂아놨다가 예, 예, 예. 나 일하고 왔더니 허리가 아파. 현찰로. 딱 봤더니 여기 있어.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아, 정말 아내 바보의 이렇게 기부나 선행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행을 앞서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 닮는 성격인 것 같고요. 그 출세했다는 생각을 정말 항상 합니다. 제 고향이 평택인데 예. 촌놈 출세했구나. 내가 누구를 이렇게 기쁘게 해줘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짜릿하고 항상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지속되는 게 참 어려운데. 맞아요. 그 연예인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근데 대표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까? 거의 그냥 제 평생 가른 성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작가분들이 전화 오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누가 펑크 나서 저한테 전화 오면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대타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에요. 맞네요.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현찰을 딱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요즘 남편들이 전리품이 없어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통장 거래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좌이체를 하니까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한 건데 돈을 벌어온 건데 탁 전리품을 줘야 거기서 폼이 한번 빡 나는 건데 이게 전리품도 없어. 그리고 이 문도요 띠디디 이러고 혼자 들어가니까 뭐가 없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찰로. 그 전리품이 있어야 돼. 수현 씨 결혼 네, 결혼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인터뷰 내용 하나 우리 제작진이 발췌해 놓은 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내 몸까지 기부할 수 있는 거, 내 몸까지 기부할 수 있는 건 모두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네. 장기 기증 서약까지 하셨다고. 네, 굉장히 오래전에 했고요. 네. 너무 많이 사인을 했더니 몇 개 빼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장기 기증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그죠, 서약서. 네, 맞아요. 그러네요. 요 밑에 여기 장기 기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범죄자 같다. 이렇게. 근데 지금 많진 않잖아요. 장기 기증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는 그 장애인을 위한 나라 네. 그리고 이 장기 기증 이런 거 좀 잘 활성화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으신 뭐 이유나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또 뭐 홍보대사를 하나 맡고 있어요. 장기 기증하는 쪽에.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어차피 제가 하늘나라로 가는 이 몸, 네. 뭐 그냥 몸뚱아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하나 뭐 어떻겠냐.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증하고 가겠다. 아니면 뭐 시신을 뭐 해부하는데 뭐 그 의사분들이 저 실력이 는다면 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서약을 하게 됐죠. 예, 지금 장기 기증까지 한 정도인데 그 사실은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은데 장기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네. 그게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왔거든요.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현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원장 나오셨고요. 이태현 코디네이터도 함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기 기증하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정말 속속들이 자세히 아는 분도 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설명할까요? 네. 그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생에 할 수 있는 기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재산 기부나 재능 기부 있지만 이 장기 기증은 자기 몸 속에 있는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을 기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장기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장기 기증이 가능할 수 있을까? 기증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식해 줄 장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이렇게 의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에 뇌사 상태가 되면 심장은 뛰고 있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장기를 획득을 해서 다른 사람 환자들한테 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그 장기 기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기 기증을 해야 이식을 할 수 있고 이식을 해야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그 환자가 있는 그 가정들이 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가정들이 또 삶의 질이 좋아지고 네. 국가적으로도 아마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붙어 있으면 네. 국가적으로도 이게 노동력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기증으로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뇌사라는 죽음의 상태에 그렇습니다. 이르면 네. 가능한 거고 네. 박상민 씨는 몇 년 전에 지금 이걸 하신 거예요? 10년 훨씬 넘는 10년도 네, 훨씬 전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뇌사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증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면 장기 기증 서약을 할 때 내 장기에 어느 걸 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합니까? 예, 거기 다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기왕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한번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기증자가 부족하면 네. 뭐 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장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네. 사회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이 부족하면 평균적으로 또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는 기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지금 의학적으로는 뭐 장기의 재생이라든지 뭐 복제라든지 동물 이 장기라든지 예. 이런 걸 쓰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는 기증이 제일 필요하고 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가족을 살려주는 거고 그래요. 사회를 살려주는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기 이식 대기자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고 네. 매일 한 5.2명이 사망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런 기증률이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코디네이터 분이 네. 한번 그렇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장기 기증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유명인의 감동적인 사연이 나오면 모든 관심이 높아졌다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낮아지는 실정인데요. 최호삼 선수가 기증을 하자 이후 1년 만에 장기가 기증 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후 2016년 573명까지 늘었다가 2018년 449명으로 줄었는데요. 2019년 450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하다가 또 주춤하고 네. 이런 거예요. 그때도 박상민 씨가 할 때도 네. 이게 이제 박상민 씨도 장기 기증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면서 또 반짝하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는 또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예. 미리 미래를 내가 뇌사에 빠지는 아니면 죽어야 돼 이런 두려움이 막역한 그래서 이제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데 지금 스페인 같은 데는 국가가 아주 의무적으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돈을 어떻게 쓴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내사 상태가 되든지 사망 상태가 되어서 자기 장기를 기증할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사실 그걸 자기들이 기증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그 사망 상태 혹은 내사 상태가 되면 정책적으로 이걸 기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기증 숫자를 인구 100만 명당 내사자가 몇 명이냐, 내사 기증자가 몇 명이냐, 그걸로 나타내는데 이 스페인 같은 나라는 45명, 6명이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거의 8.7명, 반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올려야 되죠. 예. 근데 스페인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뭐 옵트아웃 이런 게 있어요?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가장 다른 점은 옵트인과 옵트아웃 제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게 돼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등 일본은 기증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증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요. 박상민 씨가 하실 때 그때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지. 더 10년 전이니까. 아예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거의 생기기 얼마 안 있어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선진 유럽 국가에서도 스페인이 제일 잘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스페인이 제일 이 제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고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그걸 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중 이거 한번 우리 요걸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네. 생명 나눔 오해와 진실 Q&A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을 지금 OX 그게 있어요? 웨스 퀴즈. 예, 예. 이거 지금 생명 나눔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풀어보는 그런 거죠. 네, 네, 네. 아, 네. 사실 이게 기증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거나 진실을 잘 모를 때 좀 헷갈리거나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확실히 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족 오락관 이후에 이거 좀 먼저 살펴보고 네. 그 실제로 기증을 한 분 영상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장기 기증 시 나이 제한이 있다. 나이 제한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인데 있으면 O. 이거는 워낙 두 분은 잘 아시는 네. 부분이고 네.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이 제한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을 왜냐면 것 같아. 이게 나이가 너무- 좀 들어가니까 장기도. 너무 노화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는 없다. 우리 박상민 선배님은 저는 이거죠. 없다. 없다. 예, 제가 기증했을 때 뭐 여쭤보지 않고 했겠어요. 네,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홍보대사신데. 예, 네. 제한 없다. 정답이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네. 이 기증을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가 기증의 어떤 각 장기마다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연령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늙으면 나이가 많으면 기증을 못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기에 그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그 장기의 생리적인 연령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증을 하고 있느냐.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다. 나이 제한 없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한 명의 장기 기증, 한 명의 환자만 살린다. 한 명의 장기. 이건 알지. 이건 저도 이거는 이건 뭐예요? 저는 아니지, 아니지. 네, 아니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박상민 씨는 뭐 네, 워낙에 뭐. 맞추실 거. 제가 듣기로도 한 명이 뭐 3, 4명 살렸다 맞아, 이런 기사 맞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X가 맞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증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전 뇌사자 한 명당 평균 3, 4명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그리고 각막 등을 기증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 조직과 뼈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나온다고 해서 네. 어제 또 예전 영화를 봤어요. 세븐 파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나오는.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거기에 이런 여기에 내용들이- 관계된 영화인데요. 정말 눈물 엄청 흘렸어요. 그래요? 세븐 파운즈. 네, 세븐 파운즈. 네. 윌 스미스. 윌 스미스. 한번 꼭 볼게요. 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민 씨도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3.5명 이상. 네. 세 번째 보면 뇌사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망설여지게 하는 건데. 저는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X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뇌사자분들도 깨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다. 있다. 저도 있다. 있다. 네. 뇌사자가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그럼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장기 기증하기가 좀 겁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살아날 수 이거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기 기증? 그러네, 또. 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예. 뭐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깨어나고 갑자기 눈이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식물 상태의 인간하고 뇌사하고 이건 그 같은 뇌가 다쳐도 뇌에 다친 범위나 그게 다른 심한 거예요?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 상태는 이게 먹고 뭐 깨닫고 고통을 느끼고 삼키고 소화하고 이런 기능이 다 살아 있는데 비해서 호흡도 합니다. 네. 그런데 뇌사 상태에서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보통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뇌사라고 그런다든지 그렇지 않고 3년, 5년 뒤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은 뇌사 상태가 아니고 식물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다르군요. 아까 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게 이제 뇌사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얼마 전에도 8살 아이가 네. 그 뇌사 상태에 예. 빠진 부모님들이 네. 이렇게 좀 기증을 했는데 예. 네. 그 가족들의 그런 고통이 맞습니다. 네. 그게 보면 우선에 뇌사 환자들은 피가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일정 시간을 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만져보면 따뜻해요.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고 네. 그 단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의식이 없다는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은 그래서 피가 돌고 있는데 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뇌사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고통은 확실히 없는 거예요? 없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한 무반응 상태예요.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옆에서 고함을 아무리 질러도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네. 대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뇌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인간 상태라는 그 상태는 다르다. 네, 다르다. 네. 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기증 시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이러면 안 될 이건 것 아닐 것 같아요. 네. 설마요. X. 네, X입니다. 그렇지. 네,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지는 맞죠? 않죠? 네. 정답은 예. X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뇌사자로 추정이 되어서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면 뇌사 판정 이후의 병원비는 모두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유가족들의 뇌사 판정 이후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럼 뇌사자가 이 기증은 어떤 식으로 좀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환자가 뇌사 상태의 가능성이 보이고 보호자들이 장기 기증을 동의한 경우에 뇌사 조사 그리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사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뇌사로 판정이 되게 되면 장기 기증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혜자의 선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센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데요. 뇌사 장기 기증에 가족이 이식 대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지고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기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보시면 기증 희망 등록 무조건 기증해야 한다. 이거 헷갈린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뭐 하는 거 아닌가요? 등록을 했으면 하는 거. 이제 등록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아니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아. 근데 내가 한다고 이미 이제 박상민 씨가 10년 전에 했지만 네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마음이 안 바뀌었었지만 네네네. 어떤 분은 바뀔 수도 있거든. 그쵸? 그렇네요. 예, 무섭거든 또. 저는 이렇게 하려 했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들으니까 바뀌기도 하고 이거 이거 헷갈리네요. 어때요? 이거.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원래 처음 생각대로 무조건 이제 뭐 해야 내가 한다 해야 된다. 했으니까 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어떻습니까? 예. 이건 아니다. 꼭 할 필요가 글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네. 법으로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네. 그것은 자기가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네. 내 장기를 기증하도록 하겠다는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항상 자기 마음이 바뀌든지 그러면 법으로 이거는 항상 그 기증희망 등록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증희망 등록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본인이 이런 의사를 안 밝히고 돌아가셨는데 내사가 됐단 말이죠. 맞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분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희망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희망 등록만 하자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게 한 67% 정도 돼요. 예. 그 가족들하고 상의한 결과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자기만 등록을 하든지 가족한테 그냥 이야기만 하고 등록을 했든지 충분하게 의논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기증해야 할 상황이 됐어도 그 가족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 가족들. 얘기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그 오늘 상황이 발표가 돼도 안 되는 돼요. 와이프 잘 겁니다, 지금. 아니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러면 슬픔에 힘들어할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는 전문 가족관리팀이 맞춤형 가족관리를 통하여 샤후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증 후 가족 상담을 시작을 하여 복지 안내, 지역사회 기관 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 기증자 가족 모임, 추모사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예우적인 차원에서 장제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 유가족과 수혜자분들이 네. 이제 아픔을 조금 공유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가로운 주말 오후 꽃을 든 중년 신사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딸이 꽃을 좋아하니까 꽃하고 평소 좋아하던 그 커피 그리고 빵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틈날 때마다 찾는 이곳은 딸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진아, 아빠부터. 딸에게 선물부터 전하는데요. 준비한 꽃은 사진 속 딸처럼 예쁜 것으로 고르고 또 고른 것이죠. 사진 속이 되게 젊으시네요. 예, 35살 때 갔으니까 기뻤어요. 예쁘잖아요. 예쁜 기분 다 제로 가버렸는데 뭐. 딸을 떠나보낸 지 오래지만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뭐 소용이 있나. 2013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딸 아신 씨. 처음엔 사랑하는 딸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했고 혹시 일어날지 모를 기적을 바랐죠. 마지막까지 기다렸죠. 내 파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며칠이라도 일찍 기증 결정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딸이 생전에 나는 죽으면 엄마 아빠 장기 기증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은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최종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장기 기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일상이었던 딸. 착한 딸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이기에 아픔은 더 컸죠. 딸을 잃은 고통에서 헤어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를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노래였는데요. 장기기증과 관련된 생명의 소리 합창단입니다. 장기기증자 유가족 그리고 기증을 받으신 수혜자분 그리고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서약자분들이 모여서 장기기증을 위해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생명의 소리 합창단. 생명으로 하나 된 단원들은 노래를 통해 생명 나눔을 곳곳에 알리고 있는데요. 단원들에게 합창단 활동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증자 유가족들이라고. 세 분 다요? 그러니까 기증자 유가족이면서 또 같은 유가족이라도 또 그 전부 다 또 아들을 또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또 그런 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별거 아니지만 얘기하면서 그냥 풀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만나는 게 좋죠. 약보다도 어떤 처방전이 이게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나는. 함께 노래하며 주고받는 따뜻한 위로와 감사는 유가족과 수혜자 모두 행복을 되찾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수혜자거든요. 간이식, 간이식 수혜자예요. 하루하루 매일 그냥 사는 게 아주 감사하고 그냥 소중한 나날이지. 두 번 사니까. 저는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한 7년 정도 기다리다가 그 뇌사자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 2011년도 3월 25일인데요. 제가 생명을 얻은 날이 어떤 분의 또 생을 마감하는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오랜 투병 생활로 절망에 빠져있던 나나. 긴 기다림 끝에 결정된 장기 이식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 나눔을 노래하고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아유, 박 선생님 건강하셔야죠. 예.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송 대사님은 따님을 통해서 어떤 분한테 생명을 주셨고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이게 생명의 달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고마운 나눔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건강을 챙긴다는 박병윤 씨. 여기 집 근처여서 가끔씩 산책하러도 많이 옵니다. 와. 운동하는 평범한 일상이 참 행복하다는데요. 아, 정말 좋다. 뭐 이 정도면 아주 100만 불짜리 경치입니다. 살아있음에 벅차오르고 감사한 오늘입니다.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서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아마 그분도 제 속에서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아름다운 나눔,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희망을 찾은 사람들. 생명을 위한 이들의 희망 멜로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또 장기 기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되고 장기 기증자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있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체조 유망주였던 예.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최동원 군인데요. 9살 네. 먹은 최동원 군이 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도 또 굉장히 막 감동이기도 했지만 슬펐고 9살 먹은 동원이가 기증을 그 서명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 부모님이 했을 텐데 그 내막 사연 좀 말씀해 주세요. 최동원 군이 운동 중에 넘어지면서 응급실을 오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에게 뇌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 기증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외할아버지께서 기증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하셨고요. 또한 평소에 어머니와 최동원 군이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사실 평상시에도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그거를 실천한 거잖아요. 네. 저 같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최동원 군의 어머니가 기증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좀 전해드릴게요. 한 명을 구하는 것도 인생에서 쉽지 않은데 8명을 살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픔을 극복해 보려 한다. 저희는 슬프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의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다.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장기를 기증해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라도 동원이 소식이 알려져서 단 몇 명만이라도 장기 이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장기 기증을 뭐 망설이거나 장기 기증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장기 기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두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그 연령이 많아지면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죄가 될 것인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이 우리가 장기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냥 빠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기를 기증해서 하루에 4명 이상을 살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웰다잉을 하는 길인지 좀 우리 국민들이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연명의료 중단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결정할 때도 조금 더 기증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신청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희망서약은 온라인, 우편, 또 팩스로 모두 가능하고요. 보건소에서도 가능히 합니다. 가능한 보건소가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해서 방문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겠고 기증 서약증, 차량용 스티커, 신분증 부착용 스티커 등이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예,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이런 거에 어울리는 또 박상민 씨 노래가 있어요. 네. 하나의 사랑이라는 네. 노래가 있죠. 네. 이거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날 바라보는 그대 눈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젖어오는 슬픔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서로 잠시 멀리 있다 해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오직 내가 꿈꿔왔던 건 그대란 단 하나의 사랑.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문화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화 연예 전문 기자 김서지 배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먼저 들려주실 건가요? 네, 중견 아주 멋쟁이 배우 박영규 씨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깜짝 결혼식을 치렀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박영규 씨는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지 그리고 지인들만 참석한 채 아주 조용히 예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내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일단 비연예인인 분이고요. 사업을 하는 분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두 분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만나서 첫 만남에서 대화가 잘 통해 1년여간의 열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박영규 씨 너무 좋으시겠네, 신혼이고. 뭐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박영규 씨가 인터뷰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새해가 됐는데 드라마 촬영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못했다.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여행이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했고요. 본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비난은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말을 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박영규 씨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번 결혼이 4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박영규 씨는 지난 1983년도 대학교 5년 후배와 결혼을 해서 1996년도에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97년 3살 연상의 굉장히 유명 디자이너와 다시 한번 결혼을 했으나 2001년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박영규 씨는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결혼식에 대한 이혼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번 결혼 소식이 더욱더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혼 소식 전해지면서 또 가정사가 또 공개가 되고 이랬죠. 네, 그렇죠. 2004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박영규 씨는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오해를 살 것 같다. 스스로 고통 속에서 지내기로 그때 결심했다고 연예계를 은퇴한 적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복귀를 다시 하게 됐나요? 네, 지난 2010년도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2로 이제 복귀를 해서 계속해서 연기 활동을 해왔고요. 2014년에는 연기 대상에서
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당시에 수상 소감 도중에 박영규 씨가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 부른 축배의 노래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박영규 씨 결혼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이건 또 무슨 묘한 인연인가 싶은 소식입니다. 가수 김건모 씨와 아내 장지연 씨를 이어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기자 출신 이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장지연 씨와의 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지연 씨가 자신과 김건모 씨를 이어준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가 포함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김건모 씨의 그러니까 지금 혼인사약을 했던 그분에게 강용석 씨의 아내가 소개를 시켜주고 그쵸? 강용석 씨는 김건모 씨를 고소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방을 사례비로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이 사실을 공개한 기자는요. 주선자들이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에게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가방을 사례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방에 대한 얘기를 처음 입에 올린 것이 강 변호사의 아내다. 그래. 그분은 장지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커플을 이어주면서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장지연 씨 측은 뭐라 그래요? 네, 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한 통화에서 장지연 씨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선해주신 그분들이 저를 김건모 씨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다. 명품 가방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사례로 가방을 사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장지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방을 선물로 드린 적은 없다라고요. 그냥 선의로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에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좀 끝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관련 조사를 모두 다 조사를 한 뒤에 신중하게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2차 피해를 가장 먼저 막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성폭행 사건 수사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한 뒤에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사는 좀 계속 지켜봐야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열애설에 휩싸였던 배우 손예진, 현빈 씨가 이번에는 결혼설과 결별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는 손예진, 현빈 씨 관련 정보지가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출연 중인 드라마 종영 후 결혼 발표를 한다는 루머가 담겨 있었고 해당 정보지에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하다 결별했다는 루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결별이 한 번에 나오고 루머 같은데 이 루머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소속사 측과 연락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혼설이 사실이 아닌데다가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드라마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앞서 영상도 보셨겠지만 워낙 선남선녀로 잘 어울려서 그런지 열애설이 이전에도 뭐 두 차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협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영화 촬영 이후에 2019년 1월에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가 있죠. 당시에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동반 여행을 즐겼다는 목격담과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열애설을 전면 부인했었죠. 연기를 너무 잘한 거네. 그렇죠. 우리 연기를 그 정도로 호흡을 잘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도 열애설인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열애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배우 박보영 씨 그리고 김희원 씨.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서울 그리고 안동, 영덕 등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데이트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은 각
가게에 방문한 박보영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이 두 사람이 함께 방문했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CCTV 캡처 사진이면 이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싶은데 양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현재 소속사가 없는 박보영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둘이 밥도 자주 먹고 차도 마신다며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갔을 땐 돌연변이 감독님이랑 셋이 간 것이라며 제가 소속사가 없어 반박 기사는 어렵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명글을 직접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또 영덕에 있는 그 카페 CCTV 캡처 사진을 내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목격담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뭐가 나오면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네.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네. 했습니다. 김희원 씨 측은요? 김희원 씨 측 역시도 사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더 재밌는 점은 김희원 씨의 지인 인터뷰였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박보영이 김희원이랑 왜 사귀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목격담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CCTV 캡처 이런 건 네.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생활 네. 침해죠. 네. 네. 아, 이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거 볼까요? 저 아주 반가운 소식 있잖아. 그거 하고 가야죠. 네, 이번에 또 미국에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또 한번 일을 하셨습니다. 홍준호 감독 얘기해요. 홍준호 감독님. 네, 네. 홍준호 감독님께서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데 우리나라 작품이 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건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죠. 그렇죠. 네. 이번엔 또 어떤 멋진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을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e the language, the cinema. 많은 멋진 세계 영화 감독들과 같이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고요. 지난 1944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한국어 소감이 현장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 저거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 으쓱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쾌거에 축하드리고요. 이제 아카데미 가자. 가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지리산 함양을 달콤한 곶감향으로 물들였던 제4회 함양 고종시 곶감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함양의 곶감은 곶감 중의 곶감, 왕의 곶감이라 불리며 고종 황제가 뛰어난 맛에 탐복해 고종시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특히 올해 축제에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2020 청계광장 함양곶감 특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감 깎기, 곶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맛있는 곶감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 며칠은 겨울하고 봄이 함께 있는 분위기였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반소매 입고 다니고 막 이러던데 내일부터 추워진다니까 다시 두툼한 옷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